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2살 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5년 동안 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제가 가장 후회하는 환자는 단 한 분입니다.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건강하셨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셨고 매일 새벽 산책을 빼먹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CT 화면에 보이던 하얀 그림자, 그게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기적처럼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휠체어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나처럼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미리 맞게 해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뇌경색을 예방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직접 드렸던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 60살이 넘으셨거나 본인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쉽게 말해 뇌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세포가 죽어가는 상황이죠. 문제는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경색은 지진과 같습니다. 본진이 오기 전에 전조 지진이 있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실제로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찍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꼴로 무증상 뇌경색 흔적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뇌혈관은 이미 손상된 상태예요. 그 상태로 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지진이 옵니다. 왜 혈관이 막힐까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혈관 속 기름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액 속에 녹지 않고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죠. 둘째, 만성염증입니다. 혈관 벽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몰려와서 수리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 물질이 도리어 혈관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치 상처에 딱지가 앉듯이 혈관 안쪽에 딱지가 생기는 겁니다. 셋째, 혈전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피떡, 즉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떠돌다가 좁아진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발생하는 거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한국인 뇌경색 환자의 78%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62%는 자신이 위험군인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재발률입니다. 뇌경색을 한번 겪은 환자가 5년 안에 다시 뇌경색을 겪을 확률은 35%입니다. 3명 중 1명이 재발하는 겁니다. 제 아버지도 그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회혈관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막힌 혈관 주변으로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의학 용어로 측부순환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측부순환이 잘 발달한 환자는 뇌경색 후 회복률이 2배 이상 높았고 재발률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능력을 깨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첫 번째 뇌경색에서 회복하신 뒤 매일 식단을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드셨을 때 혈압이 안정되는지,
어떤 음식 후에 손발이 따뜻해지는지 일일이 체크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기록한 노트가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있습니다. 그 기록 속에서 발견한 3가지 음식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관 속 찌꺼기를 녹이고 염증을 줄이며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그냥 음식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약보다 강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은 찐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피를 돌게 하는 약초라고 불렸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로 분류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의 냉기를 몰아낸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냥 생강보다 훨씬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쪄서 말린 생강입니다. 왜 찌는 게 중요할까요? 생강이 주요 성분인 진저롤은 매운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생강을 쪄서 가열하면 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쇼가올의 항산화력은 진저롤보다 무려 10배 이상 강합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가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쇼가올은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으며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 단백의 산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기름때를 녹이고 피가 끈적해지지 않게 막고 혈관 벽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요. 마치 싱크대 배수관 청소용 세제처럼 혈관 속 찌꺼기를 녹이는 천연 세정제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외래 진료실에 박정희라는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당시 68세였던 정희 씨는 수족 냉증이 심했습니다. 여름에도 양말을 2겹 신어야 했고 겨울엔 손발이 너무 차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혈압도 150에 90으로 높았고 어지럼증도 자주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 초음파에서 혈관 내막이 두꺼워져 있었고 혈류 속도도 느렸습니다. 전형적인 동맥경화 초기 증상이었죠. 약을 처방했지만 정희 씨는 약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선생님,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는 정희 씨에게 찐 생강가루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에 찐 생강가루 한 티스푼을 타서 마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매운맛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꿀을 조금 넣으니 괜찮아지셨습니다. 한 달 뒤 정희 씨가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밤에 잠도 잘 자게 되고요. 혈압을 재보니 130에 8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개월 뒤엔 경동맥 초음파를 다시 찍었는데 혈류 속도가 개선되어 있었어요. 정희 씨는 지금도 매일 찐 생강가루를 드십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권하신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1에서 2g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따뜻한 물이나 두유, 꿀차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서 찐 생강가루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증숙 건조 또는 구중구포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그냥 생강가루는 효과가 훨씬 약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생강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 역류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고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차갑거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거나 자주 어지러우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찐 생강가루 한 스푼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제가 아버지의 재활식에 직접 넣었던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아로니아는 킹스베리, 즉 왕의 열매라고 불립니다. 작고 검은 이 열매가 왜 왕의 이름을 얻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 함량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이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보라색 색소입니다. 블루베리, 가지, 자색 양파에도 들어있죠. 그런데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블루베리의 4배가 넘습니다. 100g당 1500mg이 넘는 수치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할까요? 핵심은 혈관 내피세포 보호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한 겹의 세포입니다.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얇은 막이지만 이 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제대로 기능합니다.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혈관이 굳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인데 마치 쇠가 녹슬듯이 혈관도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혈관벽을 보호하는 거죠. 핀란드 국립영양연구소가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12주 동안 아로니아 추출물을 섭취한 중년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 수은주 낮아졌고 염증 수치인 C반응 단백이 25%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아로니아 섭취가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 단백 수치를 평균 18mg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지 단백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첫 번째 뇌경색에서 회복하신 뒤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를 섞어 드렸습니다. 처음엔 떫은 맛 때문에 거부하셨어요. 현수야, 이거 먹으면 입이 쪼그라든다. 그래서 꿀을 조금 넣었더니 그때부터 잘 드셨습니다. 3개월 뒤 아버지의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밀도지 단백 콜레스테롤이 130에서 110으로 20mg이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아버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현수야, 요즘 몸이 가벼워. 예전엔 계단 오르면 숨이 찼는데 이젠 괜찮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약을 이긴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회복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 재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모두가 함께 작용했죠. 하지만 아로니아가 그 과정에서 분명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3에서 5g, 티스푼으로 2~3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타서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샐러드 드레싱에 섞어도 좋습니다. 떫은 맛이 불편하시다면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 드세요. 아로니아 분말을 고르실 때는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효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혈압 안정. 둘째, 혈관 염증 완화.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 넷째, 항산화 효과로 혈관 노화 방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또한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 수치를 자주 체크하시길 권합니다. 과량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혈압이 높게 나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로니아 한 스푼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감사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세계가 인정한 천연 항염제이자 뇌혈류를 30% 향상시키는 노란 가루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강황가루, 즉 울금입니다. 강황은 인도에서 5천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온 향신료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노란색을 만드는 성분, 바로 커큐민이 혈관과 뇌를 살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큐민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천연 항염 물질 중 하나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커큐민 관련 논문만 15,000편이 넘습니다. 커큐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액 속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커큐민은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서 피떡이 생기는 걸 방지합니다.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혈전이니 이건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둘째, 뇌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뇌경색이 일어나면 산소 부족으로 뇌세포가 죽어가는데 커큐민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우회혈관 생성을 촉진합니다. 커큐민은 혈관 내 피성장인자라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해서 막힌 혈관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뇌혈류가 30% 향상되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커큐민 보충제를 6개월간 복용한 뇌경색 고위험군 환자들의 재발률이 대조군에 비해 40%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매일 강황가루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60세가 넘으면서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유전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집안이기도 하고요. 매일 아침 두유 한 잔에 강황가루 반 스푼, 그리고 후추 한 꼬집을 넣어 마십니다. 왜 후추를 넣느냐고요?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2000%나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제 혈압은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어요. 진료 중에도 집중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박숙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숙자 어르신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50, 저밀도지 단백이 152 넘었죠. 저는 숙자 어르신께 강황가루를 권했습니다. 매일 우유에 강황가루를 타서 드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신기해요. 약도 아닌데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6개월 뒤 혈액 검사를 다시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210, 저밀도지 단백이 12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숙자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강황 우유를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경로당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셨대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강황 먹어요. 선생님 덕분에 경로당이 강황 냄새로 가득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5g 이하,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을 지을 때 1스푼 넣거나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강황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1스푼을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추 한 꼬집을 꼭 함께 드세요. 흡수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강황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석증이나 담도 폐쇄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임신 중에는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강황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유 중에는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위산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속 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강황 한 스푼을 시작해 보세요. 강황은 단순히 혈관만 돕는 게 아닙니다. 뇌 건강, 관절 건강, 간 건강까지 두루 챙겨주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이제 세 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이 세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빠뜨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가루를 꾸준히 드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루틴화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의지는 피곤하면 무너지지만 습관은 생각 없이도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침 루틴 마이너스 찐 생강가루.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물 마시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 물 마시는 타이밍에 생강가루를 넣으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찐 생강가루 반 스푼을 타서 마십니다. 빈속에 마시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고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속이 쓰린 분들은 아침 식사 후로 미루셔도 됩니다. 저는 이 습관을 3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주방으로 가서 물컵을 꺼내고 생강가루를 탑니다. 이제는 생각도 안 하고 몸이 움직입니다. 점심 전후 마이너스 아로니아 가루.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을 넣으세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 거기에 꿀 반 스푼을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아로니아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거트를 안 드신다면 점심 후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갈아 드세요. 바나나 1개, 사과 반 개,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 우유 한 컵을 믹서기에 넣고 갈면 됩니다. 저녁 식사 마이너스 강황가루. 저녁 밥을 지을 때 쌀 씻고 물 붓는 순간에 강황가루 반 스푼을 넣으세요. 밥이 노랗게 되지만 맛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수한 향이 더해집니다. 밥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 두유나 우유 한 잔에 강황가루 반 스푼, 후추 한 꼬집,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넣어 드세요. 이걸 골든 밀크라고 부르는데 인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마셔온 건강 음료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하루 총 3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생강 반 스푼, 점심에 아로니아 한 스푼, 저녁에 강황 반 스푼.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보관 방법입니다. 세 가지 가루는 모두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효능이 떨어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지 마세요. 한 달 분량씩 구입해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병용 효과도 알아두세요. 이 세 가지 가루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아로니아는 혈관벽을 보호하고 강황은 염증과 혈전을 막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훨씬 강력합니다. 실제로 제가 관찰한 환자분들 중에서 세 가지를 모두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모두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약은 병을 치료하지만 음식은 병을 예방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고 100배 저렴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생강차 한 잔만이라도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4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나는 이제 늦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시간이 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시간이 있다. 나처럼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미리 맞게 해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4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 계단 오르면 숨이 찬 것, 자주 어지러운 것, 깜빡깜빡하는 것. 이 모든 게 신호입니다.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그냥 음식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한 스푼씩 드세요. 아침에 생강, 점심에 아로니아, 저녁에 강황. 단 3개월만 빠뜨리지 말고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세요. 숫자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기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제가 처방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여러분이 만듭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방법을, 혈관을 살리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막히지 않게 매일 청소해 주세요. 그 청소 도구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가루입니다. 제 아버지는 결국 혈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뇌경색 이후 4년을 더 사셨지만 제대로 걷지도 말씀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 4년 동안 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미리 몰랐을까? 나는 왜 조금만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처방전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지혜,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께, 형제 자매께, 소중한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그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으로 혈관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겁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제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